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흑연,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같은 탄소의 동소체에 대해서 그리고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 그림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꽃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비 그림이 있고 이렇게 차에 대한 그림이 있고 다보탑에 대한 그림이 있죠. 이러한 그림들이 가지는 이러한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요? 공통적으로 모두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대칭성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칙성과 규칙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 분자들도 안정성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대칭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자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기본적으로 보고 탄소의 동소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소는 1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이죠. 그러므로 다른 수소와 함께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하나의 원자과 전자수가 공유하면서 이렇게 수소와 다른 수소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한 개를 가지고 공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수소 분자는 이렇게 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헬륨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없죠.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지만 그 두 개의 전자는 다른 원자와 전자쌍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화학결합에 쓰이지 않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0으로 다른 원자와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고 자기 혼자가 성질을 띠는 1원자 분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원소들은 다 우리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포집해 있는 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소, 헬륨에 대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보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죠. K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 L 껍질에 6개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원자와 화학결합하는 데 쓰이므로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인데,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동서남북 콕콕 찍다 보면은, 6개 중에 2개만 홀로 있게 되죠. 따라서 그 홀로 있는 것이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 있는 그 원자과 전자수 6개 중에서 홀로 있는 전자 2개가 다른 산소의 홀로 있는 2개와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를 보도록 합시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이죠. 7번으로 K 껍질에 2개에 L 껍질에 5개가 있는 거죠. 그 5개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동서남북 콕콕 찍고 보면 3개가 이렇게 홀로 있는 전자가 있게 되고 그 홀로 있는 전자가 다른 수소와 같은 홀 전자들과 함께 전자쌍을 공유하다 보니까 3개의 결합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2개는 자기 거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죠. 6번으로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K 껍질에 2개에 그 다음 L 껍질에 4개가 오고 그 L 껍질에 4개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동서남북 콕콕 찍어보면 홀 전자가 4개가 되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수소와 같이 홀 전자 하나씩 있는 애 4개와 함께 결합수 4개를 이루면서 CH4 이렇게 분자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자들은 다양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합수가 제일 많은 탄소 같은 경우에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한 분자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소체 같은 경우에 탄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소체에 대해서 먼저 보면,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달라짐으로 해서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호전소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같은 종류로만 된 물질이어야 되고, 그러한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동소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되어 있지만, 탄소로만 되어 있지만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흑연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흑연과 같이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달라짐으로 나타나는 다른 성질을 보이는 이러한 호돈소 물질의 관계를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가 있고 O3가 있죠. 같은 종류 원소 O로만 되어 있지만 하나는 O2, 하나는 O3로 있음으로 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성질이 달라지는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동소체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탄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흑연만 동소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동소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만 떼어서 탄소의 동소체로만 딱 떼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만 되어 있지만 이런 검게 되어 있는 이게 구가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탄소로 되어 있지만 한 층으로 딱딱 나뉘어져 있고 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층과 층 사이의 인력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층이 밀려서 잘 부스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필심 같은 게 다 흑연으로 되어 있는데 연필심을 종이의 지면에다가 슥슥슥슥 적게 되면 글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층상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이의 그 마찰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흑연 같은 경우에 탄소의 결합수가 나중에 이 구조를 자세히 볼 건데 탄소는 결합수가 4였어요. 그런데 탄소는 지금 흑연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탄소와 3개를 이루고 있죠. 결합을. 이 탄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탄소와 3개로 이루어 있고 하나가 남죠. 결합수가 4개여야 되는데 그게 다른 층의 이 탄소와 약하게 이루어져 있고 거의 약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거의 하나가 결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홀 전자가 남게 되고 그 홀 전자가 전체 흑연 구조 탄소에 걸쳐서 자유롭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전극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는 결합수가 4개인데 흑연 같은 경우에 다른 탄소 3개와 결합하고 하나가 남습니다. 홀 전자 하나가 남죠. 그 전자가 흑연 전체 구조에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층 사이에 층상 구조를 보이고 그리고 약한 층 사이의 결합에 의해서 밀려서 종이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흑연이 이렇게 연필심으로 쓰이고요. 샤프심, 그리고 탄소 전극, 건전지로 쓰이고 도가니로도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열을 견디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도가니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보도록 합시다. 탄소의 또 다른 동소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물 구조로 하나의 탄소가 다른 탄소에 이렇게 정사면체 중심이 오게 되고 이렇게 그물 구조로 계속 한 탄소가 다른 탄소의 정사면체 중심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그물 구조로 매우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자,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그물 구조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한 탄소가 다른 탄소와 4개와 결합을 하면서 정사면체 중심에 오도록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다이아몬드는 기금속, 보석으로 쓰이고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칼로 쓰인다는 거죠.
또 다른 탄소체 플로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플로렌은 탄소 60개가 이렇게 오각형과 육각형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열을 견디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흑연에서처럼 플로렌의 하나의 탄소는 다른 탄소 3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결합수가 남게 되죠. 그 홀로 있는 전자가 떠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플로렌의 구조는 탄소 60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20개가 육각형 고리를 이루고 있고 12개가 오각형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탄소 동소체를 봅시다. 탄소 나노튜브예요.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이다 싶은 곳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아주 작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탄소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관을 이룬다는 거 해서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와 열을 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스케일의 전기를 흐를 수 있는 구조에 쓰일 수 있게 되고 근데 강도는 약합니다. 자, 이렇게 죽통 모양으로 죽부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는 관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에 쓰냐면 탄소 라켓에 쓰이기도 하고 평면 디스플레이에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골프채로도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또 다른 탄소 동소체는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래핀은 어려운 게 아니고 흑연이 한 층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흑연은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층상 구조 중에 한 층으로만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그래핀이라는 겁니다. 단층 구조, 흑연의 한 층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기의 도체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탄소가 다른 3개의 탄소와 결합되어 있고 하나가 남게 되죠. 홀 전자 하나가 남는데 그 남는 홀 전자가 모든 전체 구조에 걸쳐서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자유전자로 이렇게 이동을 되다 보니까 도체로 쓰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장점이 또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신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핀이 접을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 컴퓨터로 쓰인다는 거죠. 전기가 통하고 그리고 유연해서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형에 강한 유연한 소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래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하나하나 봅시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하나의 주변에 3개의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탄소 원자 한 개에 3개의 탄소 원자가 평면으로 육각형으로 결합한 층상 구조의 물질인데 층사의 결합력이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아까 다 얘기했죠. 하나의 탄소에 다른 탄소 4개가 이렇게 정사면체 중심으로 다른 탄소가 이렇게 정사면체 꼭지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4개의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 모양으로 강하게 결합한 그물 구조로 매우 단단합니다. 한 개의 탄소 원자는 이오탄 탄소 원자 4개와 결합을 하는 거죠. 앞에서 봤던 흑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탄소가 3개의 탄소와 결합되어 있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가 4개의 탄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탄소가 이오탄 탄소 3개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은 60개의 탄소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20개는 정육각형 그리고 12개는 정오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죽부인 생각하겠죠. 탄소 나노튜브는 탄소 원자 6개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관 모양으로 하나의 탄소가 이오탄 3개의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그림에 보이죠. 하나의 탄소가 다른 3개의 이오탄 탄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핀은 아까 한 층으로 된 흑연이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6개의 탄소 원자가 정육각형을 표현했는데 하나의 탄소 원자는 이오탄 3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 다 하나의 탄소가 다른 이웃한 3개의 탄소와 결합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만 하나의 탄소가 다른 이웃한 탄소 4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끊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